자, 이번 장에서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적용한 캡스톤 디자인의 AI를 접목한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은 원래 캡스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아치형 건축물이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꽂는 돌, 그래서 그 건축물을 완성하는 그런 것인데요. 캡스톤 디자인이란 이 말은 이제 미국에서 그 기계공학과라던가 어떤 교과목에서 4학년 졸업하기 전에 학부 2, 3, 4학년 때 배웠던 전공 과목을 총 아우르면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직접 구현을 해보고, 그래서 learning by doing, 직접 해보고 체험적으로 학습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하는, 그러니까 대학 그 교육의 완성이라는 뜻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자면 졸업 설계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2004년, 2003년부터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졸업 설계 과목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학부 때 이제 기계공학 전공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4대 역학 기반의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한 전공 지식들을 책에서 배운 지식을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하고 구동시켜 보면서 습득하고 졸업을 해라라는 의미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실제로 만든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휠체어의 경우에 이 부분을 중심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좀 불편하실 테니까 어떤 그 스텝 와이즈로 단계별로 그 기립 및 하강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장착이 된 휠체어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직접 구현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그 금연 부스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금연 부스가 이 보통은 되게 그 폐쇄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도 되게 불편한데, 그러나 비흡연자와의 그 담배 연기를 직접 영향을 주진 않으면서 금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에어 커튼을,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제 에어 커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안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개방감과 동시에 어떤 차단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흡연 부스를 만들어서 구현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것은 급속 냉동 효과를 이용한다 하는 건데요. 자장에서 급속 냉동을 시키면 그 냉동 시간이 매우 빨라져서 고기에 육즙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열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어떤 청소기인데, 기존의 어떤 습식 모터로 되게 고가의 가격이 비싼 것을 물 회전 드럼 통으로 습식 필터를 대체함으로써 값싸게 미세먼지를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학부 때 배웠던 설계 교과목, 고체역학이라던가 서머다이나믹스 연력학 열전달, 또는 유체역학, 뭐 진동공학, 제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졸업 전에 직접 만들어 보고 이렇게 전공을 마무리하는 그런 교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봤고요. 저도 사실 그때 이겼을 때 3대국이었나요? 그걸 직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너무나 짜릿하게 이걸 봤습니다. 당시 볼 때만 해도 와, 진짜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좀 약간 남의 일처럼 보고 있었는데요. 2017년에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오면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분야의 키워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오다 보니 항상 기계공학과가 1차, 2차 산업혁명 때 뭔가 메인 롤이었다가 3차, 4차에는 뭔가 이렇게 레프트아웃 되는 듯한 식의 인상을 주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의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과에서도 교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 4차 산업 또는 AI와 뭔가 기계과를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기계공학이라는 것이 항상 그 시스템을 계속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매년 산업체 견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에 갔었고요. 네이버 랩스에서 이제 저희가 갔을 때 보여준 것이 이제 이 비디오인데요. 발표 자료 중에 하나 있었던 것인데, 네이버 랩스에 파견된 인턴 학생들, 대학교 학부 한 3, 4학년 학생들이 뭐 만들었다고 하고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랩스의 지금 현재의 대표님이신 석상욱 박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흔한 그 기계공학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 교과목, 로봇이 그냥 가서 공 집어오는 시스템이 아닌가.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보통 저희가 3학년 때 이론을 배우고 4학년 때 좀 더 확장을 하는데요. 분명히 뭐 피드백 컨트롤이 들어갔겠지. 컨트롤이 있고 센서가 아마 공을 센싱했을 것이고 그 센서에서 오는 인풋이 원래 이 모바일 시스템이 가야 하는 어떤 이 desired input과의 비교를 에러를 방출한 다음에 그 에러에 비례하는 어떤 컨트롤을 해서 피드백 컨트롤 했겠지라고 했는데 그 네이버 랩스에서는 이 구현을 순전히 머신러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기술은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CNN, 그 다음에 deep learning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정말 의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기계공학의 전통적인 그 제어 시스템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한테 이걸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모바일 시스템이 AI로 구동되는 증거다 하시면서 이 카메라의 뷰에 따라서 지금 약간 그 왔다 갔다 검정 배경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부분, 학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영감을 얻기를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컨벤셔널하게 기계공학과에서 그동안 가르쳐 왔던 이런 기술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사실상 AI로 구동이 된다라는 사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에 임플리멘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기계공학의 어떤 시스템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예를 들면 1학기 때 배우고, 그것을 똑같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재구현해내는 것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AI가 어떻게 기계공학에 접목될 수 있고 AI가 툴로서 사용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겠다 하는 컨셉으로 이제 교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계공학과에서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세메스터 1과 세메스터 2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그런 모바일 시스템은 기계공학에서 전형적으로 배우고 있는 시스템의 설계부터 구현까지 가능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게 선정을 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비이클, 구동이 가능한 비이클의 센서 부분,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 그리고 그것의 센서 신호를 받아서 구동하는 모터 부분, 파워 부분으로 이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센싱 라인은 센서로부터 모터로 구동이 되고요. 그 전체 시스템의 배터리가 다양한 컨버터를 통해서 파워를 구동하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기계공학도들이라면 꼭 배워야 될 시스템의 설계부터 구현까지가 포함된 공통 플랫폼을 먼저 선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짜보았습니다. 어떤 그 아레나에 빨리 이것을 공을 집어올 수 있는 그 모바일 시스템을 설계하고요. 이것은 전형적인 기계공학의 설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을 센싱하고, 그래서 파란 볼을 주워와라 라는 미션이 있다고 하면 볼을 센싱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구동을 해서 모터를 구동을 해서 그 경로 패스한 대로 시스템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액추에이션 하게끔 하는, 그래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미션을 수행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전자 시스템에서 마찬가지로 열 문제는 구동을 한 후에 구동에 의해서 칩에서 발생하는 열,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하는 쿨링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 식으로 고우를 선정하고요. 이것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캡스톤 디자인의 의미처럼 설계라던가 가공, 그 다음에 열 전달, 진동 제어의 어떤 그 기본 요소들을 다 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미션이 되게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을 통해서 기계공학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임플리멘트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2학기 때에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AI로 임플리멘트 할까라는 면에서 저희가 CNN이라고 영상인식 등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아주 유명한 네트워크인 CNN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또 이제 딥러닝, 알파고로 유명해진 DQN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 요즘 자율주행이 또 그 기계공학 그 자동차의 제어 쪽에서 아주 유명한 그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율주행의 어떤 기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슬램 기술, 요 세 가지 기술을 접목해서 1학기 때 구현했던 똑같은 펑션을 재현하게 하자라고 교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슬램이라는 그래서 슬램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스스로 내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갈지를 막 결정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런 아레나는 너무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직진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다. 그래서 뭔가 이 비이클 모바일 시스템이 뭔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주행하기 위한 슬램 기술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그 미로 웨이즈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을 파란 공과 빨간 공을 다 집어오게끔 하는 면에서 이제 DQN 좀 내용이 복잡해서 좀 컬러 코드를 써봤습니다. DQN 하늘색으로 했고요. 수집된 공을 바구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공은 개 모양이 있는 바구니에, 빨간색 공은 고양이 그림이 있는 바구니에 넣는 식으로 하여 뭐 영상인식의 CNN을 학습해 한번 학생들이 배워보도록 적용해 보도록 하는 식으로 고를 약간 수정을 하는 것을 이제 2학기의 목표 AI가 임플리멘티드 된 캡스톤 디자인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에 쓰이는 슬램 기술이라던가 또는 머신러닝 또는 CNN, 강화학습 이런 기술은 매우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이거 매우 한 학기 정도의 그 시간이 소요되는 교과목입니다. 슬램은 지금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 400단위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요.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전산학과 600단위, 딥러닝은 700단위 교과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 컨셉들을 과연 그 한 학기 만에 학생들이 익히고 실전에 적용해서 구현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챌린지였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래밍 스킬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개발자들이 자기가 작성한 코드를 프로그램을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게 공부 목적이든 뭐 개발 목적이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게 오픈해 놓는 것인데요. 그렇게 라이센스를 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 어떤 클라우드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공개하고 누구나가 기존에 공개된 버전에다가 뭔가 수정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 각종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오픈 소스를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01이라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에 수업을 하다 보니 오픈 소스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을 교육할 필요성을 느껴서 연달아서 좀 연계가 되는 프로그래밍 교과목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시니어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서 1학기 때는 뭔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프로그래밍, 로스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고요. 여기서는 이제 C++과 파이썬이 쓰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랭귀지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할 때 어떻게 이런 것 로스라거나 C++ 이런 것들이 쓰이는지를 오픈 소스로 활용해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교육을 하였는데요. 이 역시 이 파이토치라는 머신러닝에 쓰이는 랭귀지는 되게 많죠.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1학년 때 파이썬을 배우고 오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가 를 역시나 오픈소스로 활용해서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기계공학과에선 현재 이제 1학년 때 공통으로 배우는 파이썬과 4학년에 갑자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사실 3학년 때, 2학년 때는 아름아름 각자 그냥 알아서 매틀랩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미지 프로세싱과 관련해서 매틀랩에서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중간 단계에서 프로그래밍을 익힐 수 있도록 3학년을 타겟으로 한 이미지 프로세싱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교과를 개설을 하여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에 AI를 임플리멘트 하려고 했었던 이런 기술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기술은 머신러닝은 전부 파이토치로 구현하였고요. 슬램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인 헥터 슬램을 활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정보를 수집해서 뭔가 임플리멘트 하는 것에는 오픈 CV를 그 다음에 모터 제어는 랩뷰를 활용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다른 현재 나와 있는 다른 프로그래밍으로도 변화는 가능한데 저희는 이렇게 활용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공통 플랫폼에 대한 것으로서는 로스라는 OS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전부 라이브러리나 오픈 소스들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2018년에 이제 1차적으로 런을 했었는데요. 그때 9개의 조가 각자 개발한 모바일 플랫폼이 매우 다양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되게 창의적으로 재미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에 음, 아, 플레이가 플레이가 왜 안 되죠? 네,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데 1학기 때 학생들이 그 미션을 잘 성공을 하였고요. 똑같은 경우에 2학기 때는 이게 이제 비디오로 하면서 잘 구현이 안 되는데 2학기 때는 똑같은 미션을 모바일 AI를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과목을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전통적으로 기계공학에서 졸업 설계로 하는 이 작품에다가 2학기 때는 똑같은 기능을 AI 관련된 기술을 구현해서 응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는 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취지에 공감하셔서 많은 기업들께서 스폰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랩스에 감사하고요. 네이버 랩스가 네이버 랩스의 인턴이 했었던 그런 자료들을 다 공유해 주셔서 저희가 랩스에 가서 배워온 것으로 여러 가지 교과를 개발하였고 관련한 기술들의 이러한 엔비디아, 인텔, 로보티즈, 그 다음에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공통 과목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 역시 또 오픈으로 공개를 해서 국내에 있는 다른 기계공학과 또는 관련 학과에서 캡스톤 디자인에 뭔가 AI가 임플리멘트 된 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용은 공개하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하였기 때문에 이 수업에 활용된 모든 소스 코드와 강의 노트 그리고 모든 관련 자료들은 여기 GitHub에 올려놓았으니 아무나 자유롭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앞에서 그 슬라이드 상으로는 잘 못 보여드렸던 저희 학생들의 그 데모 영상들은 유튜브에 한글로는 카이스트 창의적 시스템 구현, 영어로는 카이스트 에밋 캡슨 디자인을 치시면 다양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2018년에 처음 임플리멘트가 되어서 지금 풀로 2년을 돌았고요. 2020년에 이제 third run을 돌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했었던 목표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제 학생들에게 이 교과를 개발한 이유는 AI 기술, 뭐 자율주행 기술 이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어떻게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시스템에 적용되는지를 직접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1학기 때는 이 AI 기술 없이 전형적인 그 기계공학에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구현 가능했던 것을 동일하게 2학기 때 AI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함으로써 AI가 뭔가 기존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원 오브 댐이구나라는 것을 툴로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학생들이 그렇게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한번 해보니까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 새로운 컨셉을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정말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한 학기를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내가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작동하는 것까지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가짐으로써 어떤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컨피던스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많이 구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나서 그것을 융합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이제 평생 동안 기술 개발을 하는 필드에서 존재한 직업을 가지고 산다면 새로운 기술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ME4X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교과 개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수행해 주었고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조교 학생들이 너무나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 점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기계공학과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어떤 교과목으로 개편을 잘 한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